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기사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오늘 태어나는 아이의 사주 신축 기사가 되겠고요. 먼저 생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은 이제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이 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놓은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이제 날짜하고 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고른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일단 일간을 선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간이 간목이냐 을목이냐 내지는 무토냐 기토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일간을 고를 때는 당연히 월령이 어느 월이냐에 따라서 이 일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니까 무토나 기토 일간들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한 거지만은, 반대로 임수라든가 계수 수일간이 토 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관사를 치용하거나 아니면 식신상관 내지는 재성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몇 번째? 그렇죠. 무토가 5번째고 기토는 6번째. 몇 번째나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천간을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게 되니까 간목은 첫 번째, 을목은 두 번째, 병화는 세 번째, 정화는 네 번째, 무토 5, 기토 6, 그 다음에 경금 7, 신금 8, 임수 9, 계수, 그쵸, 이제 10번째 마지막 숫자가 되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후천수 할 때 이제 뭐 숫자 이렇게 가지고 술수를 볼 때 이런 것, 간목 1, 을목이 이런 것들도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외울 때 차라리 이렇게 간목은 첫 번째 일간이 되고 을목은 두 번째, 오늘 기토는 몇 번째? 6번째 일간이 된다. 그리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 토를 말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겁니다.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흙이라고 하고요. 이제 흙이 많아지면 이제 광야도 될 수 있고 평야도 될 수 있고 뭐 정원도 될 수가 있고 높은 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토이고요.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의 기운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이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였을 때 어저께 공부했던 무라고 하는 것 같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된다. 서로 같은 토이지만 서로 약간 성향이 다르다. 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했죠. 무토든 기토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이 토라고 하는 것,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이 땅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비옥해야지만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은 텃밭 같은 데서 뭐 오이라든가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재배해서 뭐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이제 또 손자들 오면은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서 뭐 따먹기도 하죠. 그래서 무농약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짓고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인데, 귀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뭐야, 저 땅 넓은 데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전원생활, 땅이 없는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다가 여러 가지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옥해야지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죠. 땅이 너무 수기가 없어서 척박해지면은 물론 이 척박한 토지에서 잘 자라는 뭐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물이 좀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작물들이 잘 자랐죠. 특히나 벼농사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이든 기토이든 간에 척박하지 않고 비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이 얼면 안 되는 것이죠. 땅이 얼면 동토가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땅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열토가 돼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도하고 적당량의 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화의 수화의 기제가 중요하다.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음의 개념인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양의 개념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만 보지 마시고요. 화가 뜨거운 열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차가운 냉기를 말합니다. 차가운 냉기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예요? 남극, 대륙, 북극 이런 데가 화가 약하고 수가 강한 개념이고, 화가 강한 개념은 적도 지방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렇게 사막화가 많이 되는 것은 수가 부족하고 화가 많은 것이죠.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하고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수화 기제의 반대는 수화 미제라고, 이렇게 수화 미제는 수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해지고 추워지거나 동토가 되거나, 반대로 수가 부족하고 화가 너무 많으면 열토가 돼서 사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무토든 기토든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공통된 것으로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므로 수화의 기제, 수화의 조화가 필요한데, 촉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개수를 좋아합니다. 생육을 위한 수는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를 좋아하고요. 화는 뭐예요? 조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화이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로서 땅을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토 또한 개수병화를 아울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병화만 있으면 된다. 별도로 목이 있을 필요 없죠. 기토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뭐 화분이라든가 텃밭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목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병화 개수로서 조화를 잘 이루어주면 된다. 만약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공력은 임수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낫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이냐면 전원토라고 해요.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이라든가 화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되죠. 큰 바다라든가, 물론 이제 바닷물을 갖다 끌어다 주진 않겠지만 강호수와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소방호수 있죠. 불을 끄게 한 소방호수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입니다. 소방호수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강화 유리도 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안 좋은 예시지만은, 옛날에 이제 시민들이 시위를 할 때, 특히 겨울 같은 때 이게 물불이 아주 춥거든요. 이제 뭐 소방호수 가지고 뭐 사람들 시위 진압하는데 이렇게 악용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물조루 가지고 조금씩 주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주면 좋은데, 소방호수로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강물이 범람해 버리면 기토 작은 텃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물을 줘야 된다. 수가 너무 왕했다, 해자월에 이래서 임수 투출했다라고 하면, 그 물은, 임수는 너무 강한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서 적절하게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해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어저께 공부했지만, 병화 개수와 더불어 무토는 후중한 토라고 했죠. 후중하고 굉장히 왕토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살인 간목을 가지고 있어서 왕토인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야지만 용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간목을 쓰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
많지 않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이었을 때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축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을 놓고 봤을 때 해자축월이죠. 해자축월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을 3개월을 묶어서 해자축월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북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 자월은 음기가 가장 강한 중동, 이제 한자로는 복음중추를 써서 이렇게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동, 요런 중자가 아니라 중동,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축월은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면서, 끝자락이니까 뭐야, 늦겨울이 되겠죠. 늦겨울에서 다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기본적으로 해자축은 북방이면서 수왕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술축 미월은 진월, 수월, 축월, 미월을 말하죠. 4개월이라고 해서 모두 환절기가 되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축월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축월은 또 그냥 토만 왕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에 다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사유 회금을 하게 되면 삼합을 짓게 되면 다시 금이 왕한 것으로서 사주국세에 변할 수도 있고, 지지로 진술축 및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이때는 토왕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술축 및 월은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라고 하는 전체 큰 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진술축미월뿐만 아니라 다 월령이 다 마찬가지고, 신월의 금왕절이지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금왕절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주는 글자 한자 한자를 보는 것보다는 전체 짜임, 큰 틀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축월은 북방 겨울이기 때문에 몹시 춥다, 한습하다, 차갑고 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축월은 물이 많지 않으면 한습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한습해지겠죠. 그래서 축월, 해자 축월은 모두 마찬가지로 축월이 토왕절이라고 해서 춥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해자 축월은 어떤 일관이 됐던 간에 화가 있어서 조화해야 되는데, 조후의 용도는 어떤 화? 그렇죠.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에서 설명했지만, 병화개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개수를 먼저 쓸 때는 사오묘, 여름에는 병화보다는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지금 말했던 해자 축월인 이 북방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한겨울이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 준다. 단 축월은 병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간지로 3점 정도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간의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병화가 있는데 축토 하나만 있고 다시 목화가 많다라고 하면, 비록 겨울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겨울에 가뭄 들 수도 있습니다. 가뭄. 그래서 사주 자체가 목화토가 많으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지로 자수 한 점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되는 병화를 수가 극하기 때문에 임계수가 지지로 자수, 지지로 해수 정도, 아니면 지지로 신금 정도, 지지로 신금적이고 이거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신중 임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자수, 해수 하나를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축월의 기토가 겨울이라 하더라도 화를 봐서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수가 지지로 한 점 내지 한 점 정도 있는 그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시나 축월의 기토 또한 수화의 조화가 필요한데, 먼저는 병화를 보고 나중에 사주국세에 따라서 수를 첨가해서 참작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병 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병화, 나중엔 개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과 국을 보는 것이죠.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아니,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또한 진술축미,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죠. 대 음이죠. 그래서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비견이라고 하지만은 사주의 비견격, 겁재격은 없다.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난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걸록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 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토가 축월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 사주가 된다. 만약에 해자축 북방을 형성하게 되면, 사막을 형성하게 되면 신왕이 아니라 제다신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는 설기태과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단 축토 안에 이렇게 지장간을 놓고 볼 수가 있죠. 진술축 및 토는 그 안에 지장간 초기, 중기, 초기, 중기, 본기를 모두 쓸 수가 있는데,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축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에 기토가 신금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이 되겠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신앙제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 축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간이 왕하고 식신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만 있다라고 하면 토의 기운을 금으로 설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신금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걸록격이다라고 보기보다 오늘은 편제격이 아닌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연지에도 축토가 있고요. 이건 일간이 더 왕해진 것이고, 신금이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동절에 태어났던 어느 월에 태어났던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축토 두 개가 있어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동절이기 때문에 축중 개수 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절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지 보게 되면 기사일주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일지 밑에 기사일주 사화를 봤기 때문에 정인이죠. 기토 입장에서 사화는 정인인데, 또 이 사화는 이것도 지장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사화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무토, 경금, 병화를 모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을 와갖고 약간은 추운 계절이었더라고 하면, 사화를 봤으면은 요 병화를 봤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죠. 단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 사중에는 경금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월간의 신금, 연간의 신금이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요 금도 축에도 뿌리를 두고 일지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도 약하지 않다. 왕한 기토의 일간을 토의 기운을 신금이 발산해 준다. 그래서 저 신금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너무 지지로 자수 하나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금이 다시 수를 생하고, 더 중요한 건 화를 한 점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은 화가 한 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지에 있는 화 한 점은 더욱 부족하겠죠. 천간에 화가 투출을 하고 지지로 한 두 점 정도, 내지는 천간에 두 개가 투출하고 지지로 한 점 정도 있어서 간지로 세 점 정도 있는 것을 더 좋게 해자축월에 동절에 조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지에서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식을 다시 한번, 오늘의 생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동절에 자수를 보는 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우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서 화가 한 점 정도 더 있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뭐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운만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부터 금수운이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갑목의 기토를 이렇게 탐합하는 것도 갑자시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시는 그나마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의례시 같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사해충 되죠. 사중에 있는 용신으로 쓸 수 있는 사화가 깨져버리게 되고요. 을목이 물론 이제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제하긴 하지만 을목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러니까 사해충에다가 또 을목이 일간을 극할 때 신금을 쓰긴 쓰지만은 가장 핵심 뭐냐면 온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온기를 갖다가 사해상충으로 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사주국세가 더 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좋지 못한 것이고,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중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물론 무토도 있고,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습니다. 간목이 본기지만 이긴 하지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는 장생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하다고 보지 않죠. 다음에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고 사해를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시 의례시와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경우 태어나게 되면은 남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시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시라도 정묘시는 제가 말씀드린 조후를 쓰는 경우에는 묘는 크게 정화는 크게 용도가 없죠.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정묘시보다는 병은시를 잡는 게 좋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다시 또 왕해지기 때문에 왕해지고 다행스러운 이제 사화를 깨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기가 약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운으로 가도 썩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인시에 화를 충분하게 얻은 연후에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사화를 다시 기사시가 되면 기사 이거 좀 사주 구조가 독특하죠. 신축 기사 독특하니까 좋다 나쁘다는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주가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도왕하고 왕한 일간의 기운을 갖다 신금으로 이렇게 생겨주고 있고요. 날씨가 추울 것 같은데 사화 2개 청한원으로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화 2개가 있어서 조후하고 일간을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경호시도 마찬가지겠죠. 경호시도 화가 2개 있으면 이건 수기가 금이 왕하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가 있어서 금이 생수해줘야 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축중에 암장된 개수 2개 가지고는 조금 화가 4, 5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목화운보다는 저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지 말아야 할 생시 2개가 있죠. 임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화의 사중병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중병화 매우 약화돼서, 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는 왕수죠.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료해서 한수 빼지면서 화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 또 개유시가 되면 지지로 아까 말했던 축월의 토왕절이지만 사유를 보면 사유축 회금에서 금이 왕해지게 되겠고, 왕금이 개수를 생하게 되면 사주가 탔다, 그렇죠, 한습해져서 땅이 얼게 되겠죠.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임신 개유시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한 것은 좋지만은 조우가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지에서 사화를 본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축중 개수 2개, 암장된 개수 2개가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시에 대해서 이렇게 병인시, 정묘시 이런 식으로 목화 세력을 갖고 오게 되면 수는 좀 부족한 걸로 보고요. 임신, 개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수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화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운은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금수의 생시가 금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수는 충분하지만 화기가 부족한 걸로 봐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생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